개표 방송 2부 개표 중계와 해설을 맡아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대선 내내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취재해온 마크맨 이현수, 송찬욱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참 그리고요, 저희 유튜브 이 생중계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아는 기자와 저희 패널들이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 이 지금 초반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송찬욱 기자, 네. 이게요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뭐 순서가 있습니까? 개표가 되는? 네, 맞습니다. 지금 개표는요, 먼저 이 관내 사전 투표가 개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진행이 됐던 이 본투표 개표가 되는 거고요. 네. 이 동시에 다만 이 관내 사전 투표와 함께 뭐 관외 사전 투표와 그리고 거소 투표라든지 뭐 재외 국민 투표 이런 거는 이제 우편으로 이 개표소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표 아주 초반 한 5% 정도 지난 상태인데 지금은 네. 대체로 사전 투표 지금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수 기자, 제가 오기 전에 한 10시쯤에가 사실 이 개표율 한 3%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5.5%, 6%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개표 속도가 뭐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뭐 느린 겁니까? 네, 선관위 쪽에 확인을 해보면요, 이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빠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를 생각해 보면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지난 시점에 한 2.7%, 3%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관위에서는 개표 상황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고 특별히 더 늦어지진 않겠지만 초박빙의 승부다 보니 당초 한 자정 전에 예측이 될 거라고 그 전 선거 때는 예측이 돼 왔지만 이번에는 새벽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송찬욱 기자, 네. 그러면 사전 투표가 먼저 이제 공개가 되는 게 그렇죠. 먼저 원칙이라고 하면 네네. 그동안에는 사전 투표는 좀 민주당에 유리하고 예, 본 예. 투표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걸로 많이들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좀 감안을 하고 이 시청자분들도 좀 개표를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각 당 이게 뭐 지금 사전 투표가 얼마나 어느 당에 더 많이 투표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모르는 수가 없는 거죠. 거 개별 네.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앞섰을 것이다 이렇게 공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얼마나 더 앞서고 있냐 뭐 이 차이긴 한데 양쪽 모두 그렇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이재명 후보가 개표 상황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뭐 예상이 된 결과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상이 됐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럼 지금 이제 남은 개표 상황도 지금 다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있을 거잖아요. 네네.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개표 지역별로 개표를 한번 싹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소 지지세가 강한 이 호남 지역이 더 개표가 많이 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표가 계속 진행되면 뭐 예측조사 저희 채널의 예측조사에서는 1%포인트 정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앞설 것이고 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는 한 0.6% 정도 앞설 거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보다는 좀 더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네. 다소 이 출구조사나 예측조사에서 봤을 때는 뭐 경기도나 충청도 이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뭐 여론조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 보면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3, 4%는 벌어지지 않겠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현수 기자, 민주당은 어때요? 지금 좀 초반에 앞서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이제 격차가 클 거다라고 예상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많이 좁혔다, 따라잡았다, 그리고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박빙 결과로 나오자 역시 우리의 예상이 맞았다. 네. 그래서 그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각 현장에 저희 이제 다른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다 바로바로 이 톡처럼 속보를 전해드릴 텐데 뭐가 현장에서 지금 소식이 왔다면서요? 네, 지금 성남 자택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 여부 결정 뒤에 자택을 나설 거다. 지금 현재 성남 자택에 머물고 있고 네. 지금 보이는 장면이 현재 자택의 모습입니다. 원래 자정이나 1시쯤에는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선 여부가 결정이 돼야만 나오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선도 유력이 아니라 확실시 될 경우에 네. 이동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자택을 나서서
여의도 당사를 와서 우선은 당직자들을 격려한 뒤에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택 앞인데 지지자들도 많이 와 네, 있네요. 지지자들도 많고요. 취재진들도 많은 데다가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내려와 있어서 현장 취재 기자가 전해오기를 아주 북적북적하다고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네.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자택에도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잖아요.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네, 뭐 윤석열 후보 이 서초구 자택에는 뭐 주민들이 아직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는 않은데 네. 일단 뭐 취재진들이 상당히 여기죠. 지금 몰려 있어서 지금 뭐 보시는 모습이 지금 현재 이 윤석열 후보 자택의 모습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구조가 저렇기 때문에 뭐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이 정도 지금 지지자들이 모여 있고 많은 이제 취재진들이 이제 언제 윤석열 후보가 자택을 나설지 이걸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 뭐 언제쯤 자택에서 나온다 이런 소식은 없고요. 네, 아직 정확히 언제다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네. 마치 이재명 후보가 짠 듯이 네. 마찬가지로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됐을 경우에 이 자택을 나설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 도서관 조금 전에 기자 연결했던 거 보셨다시피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선거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네, 저 안에서 지금 개표 방송 보고 있는 후보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피가 마르죠. 피가 마릅니까? 네. 뭐 지는 계속 후보든 보고는 있겠죠, 개표 그럼요. 상황을. 뭐 지는 후보든 이기는 후보든 네. 피가 마르고 유력 뜰 때까지는 네. 뭐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님도 기억이 나시죠? 예, 마찬가지죠. 뭐 네. 정말 초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네. 보고 있겠죠. 얼른 이겨서 당사로 가고 싶겠죠? 네. 자, 저희 이제 취재 기자들은 그러면 지금 출구조사는 이미 나왔고 네. 예상했던 그동안 이제 선거 기간 공표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여론조사를. 그때도 이제 각 당에서는 다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저희 채널의 예측 조사와 비교해 보면 좀 어떤 분위기입니까? 뭐 먼저 지금 아직 왜냐하면 개표가 예. 초반이라서 네, 조금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죠. 이 여론조사 네. 공표를 할 수 없는 기간에도 이 각 당의 그 부설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매일같이 실시합니다. 네. 이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공표 금지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네. 사실 저희 예측조사나 뭐 다른 방송사의 그 출구조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더 컸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은 뭐 압승을 좀 기대했다, 뭐 과반을 좀 차지하길 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이준석 비해서 대표 뭐 10%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희 뉴스의 인터뷰에서 10% 이상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51.6%를 좀 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압승을 기대했다가 격차가 상당히 좁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어때요 민주당은? 민주당도 계속 조사를 해왔을 텐데 네, 그렇죠. 우상호 본부장이 2.5% 정도 차이로 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 같다 이런 예상도 하긴 했었어요. 내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면서 네. 이제 저희도 취재를 하면 이겼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항상 이렇게 뭔가 바짝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특히 그 바짝 붙은 층이 20대 여성과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한 후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 확실히 지지세가 좀 모였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번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자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조사했던 추세가 맞았구나라는 반응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선거 상황실 준비됐습니까? 자 개표 상황 지금 워낙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초박빙 승부 속에 이제 개표에 점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집계된 후보자들의 자세한 득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표 4.9% 진행됐는데요. 50.1%를 득표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요. 46.1%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가봅니다. 윤석열 후보 56.8%로 1위, 이재명 후보가 40%로 2위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확인합니다. 개표 6.2% 진행됐고요. 76.1%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 21.1%의 이재명 후보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표심의 축소판 인천으로 가봅니다. 개표 3.7% 진행됐는데요. 50.2% 대 46.2%, 윤석열 후보가 1위입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 광주입니다. 87.1%의 이재명 후보 1위, 11%의 득표에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충청의 최대 도시 대전 시민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개표 9.2% 진행됐고요. 이재명 후보 48.7%로 1위입니다. 54.7%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1위, 41.2%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2위. 이곳은 울산입니다. 세종시의 젊은 표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개표 2.5% 진행됐고요. 이재명 후보 53.6%로 1위, 윤석열 후보 42.7%로 2위입니다. 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 경기에서 50.2%를 득표하면서 앞서고 있고 46.4%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네, 새롭게 떠오른 승부처 강원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개표 24.9% 진행됐는데요. 윤석열 후보 54.5%로 1위, 이재명 후보가 41.9%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선 분향계 충북이 가리킨 방향은 어디일까요? 54%를 득표하고 있는 1위 윤석열 후보, 42.3%를 득표하는 2위 이재명 후보입니다. 충남으로 가봅니다. 19.3% 개표 완료됐고요. 윤석열 후보 53.2%로 1위, 이재명 후보가 43.5%로 2위입니다. 개표 19.9% 진행된 전북 확인합니다. 86% 득표하고 있는 1위 이재명 후보고요. 11.8%의 윤석열 후보는 2위입니다. 민주당의 성지 전남으로 가봅니다. 개표 31.5%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88.3%로 1위, 윤석열 후보 9.4%로 2위입니다. 두 후보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경북입니다. 개표 21.6% 진행됐고요. 75.8%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1위, 21.4%의 이재명 후보가 2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죠. 경남입니다. 개표 55.3%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62.4%로 1위, 이재명 후보가 33.9%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승패를 가릴 수 있는 1%의 표심, 제주입니다. 10.5%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53.3%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고 42.8%의 윤석열 후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표차 4,400여 표 차 나고 있습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박빙 판세 전국 상황 살펴봅니다. 개표 12.2% 진행됐고요. 이재명 후보 50.1%로 1위, 윤석열 후보가 46.7%로 2위입니다. 자, 이번엔 5년 전, 10년 전 대선에서 1, 2위 후보의 득표율을 정확하게 맞췄던 그곳들 6곳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송파입니다. 개표 1.7%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53.6%, 윤석열 후보 43.6%, 표차 776표 차로 접전입니다. 서울 강동 확인합니다. 49.4%의 이재명 후보, 48.1%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표차 98표 차입니다. 경기 구리로 가봅니다. 이재명 후보 51.2%, 윤석열 후보 45.8%,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정말 족집게 지역인 것 같습니다. 경기 남양주 표차 716표 차 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49.8%, 윤석열 후보 46.5% 득표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로 가봅니다. 개표 19.5%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50.2%로 1위, 윤석열 후보 46.3%로 2위입니다. 대전 대덕 확인합니다. 개표 2.9%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1위 50.3%고요. 윤석열 후보가 45.8%, 2위입니다. 표차는 147표 차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제 뒤로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자택 주변 분위기 지금 앞에 카메라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현수 기자, 네. 다양한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는 우선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제 네. 경호원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와서 네.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로를요. 네, 근데 지금 당장 후보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윤곽이 드러났을 경우에 이제 후보가 나오게 될 텐데 그 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지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길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자택을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는 네, 거군요.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경호원들로 보이고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데 이게 아파트 입구 앞에서 동 앞에서 지금 약간 대기하고 그러니까 있는 모습이죠. 당선인이 되든 뭐 아니면 뭐 혹시 지더라도 경호원들은 네. 저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자택에서 벗어나서 네. 지지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화면에도 많이 모여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요. 네. 혹시나 있을 충돌을 대비해서 통로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실을 들렀다가 당사에서 당직자를 격리할 국회에 예정이라고 마련돼 하네요. 있는 개표 상황실에 먼저 들러서 인사를 한 뒤에 그리고 당사를 들려서 당직자들까지 격리할 네.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자분은 네. 상당히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 눈에 띄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해바라기예요. 가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제 윤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제 현수막을 앞에 걸고 있는 지지자가 있어서 네. 현장에서도 재미있는 모습이라고 보내왔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열성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윤 후보 자택 앞에도 점점 주민들과 취재진이 모여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질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선거는 축제라고 하죠. 많은 지지자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좋아하며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설사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베테랑 기자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개표 상황 좀 살펴볼게요. 네, 50.1% 이재명 후보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개표 초반인데 아까 족집게 지역을 저희가 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동안 잘 맞춘 지역이라는 거죠. 하나같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네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번엔 좀 두 가지가 굉장히 관심 있게 개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앞서서 지금 송찬욱께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관내 사전투표를 먼저 개봉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전투표에서는 아무래도 여권이 유리했다 이런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가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이 77.1%였습니다. 사전투표가 36.9%였죠. 네. 그렇게 따지면 전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약 48%가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거의 그러면 절반이네요. 그렇죠. 거의 절반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부분 사전투표가 까졌을 때의 분위기와 네. 그리고 본투표가 나중에 이제 개봉됐을 때 그때 이제 개표됐을 때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냐 네.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결국 이번 지금 초박빙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채널A 예측조사는 1%포인트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4,400명의 유권자 중에 3,4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400만 명이. 네. 그럼 1%면 34만 표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와. 지상파 출구조사. 그렇죠. 출구조사처럼 만약에 0.6%포인트 차이라면 약 20만 표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와. 그럼 지금까지 네. 1987년도 그러니까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에 가장 작은 표차가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39만 표 차였습니다. 네. 그러면 역대 지금 민주화 이후에 가장 적은 표차의 당선자가 나오느냐?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그냥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이제 사전 투표가 먼저 이제 개봉되고 있는 거에 대한 의미를 두는데 이현수 기자, 네. 언제까지 사전 투표고 언제까지 본 투표를 언제부터 본 투표를 개봉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알 수 없죠. 우선 투표 진행 상황에 따라 그 속도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현재 이제 선관위 쪽에 취재를 해보면 관내 사전 투표가 한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대요. 네. 70%좀 상회하게 지금 현재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본 투표도 함께 개표를 하고요. 네. 이제 거소 투표나 이제 재외국민 투표도 같은 라인에서 동시에 개표를 하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본 투표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네, 안민석 의원님, 지금 이제 쭉 초반 개표 상황 보셨는데 어떻게 선거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역별로도 쭉 한번 보셨잖아요. 네. 네, 일단 분위기를 보면은 국힘 분위기는 좀 실망하는 분위기. 네. 저희 민주당 분위기는 좀 네. 반가워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국힘은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저희 민주당은 예상대로 흐름과 최근의 추세가 네. 저희들이 올라가는 추세, 상승세 추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출구조사에서도 예상이 적중됐기 때문에 네. 다
다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지만은 네. 긍정적인 그런 긍정적인 좀, 추세로 기대를 지금 가고 있다.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이 네. 선거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현 시점에서 장담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오지만 저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투표를 우선적으로 지금 개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초반 내지는 중반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함을 여는 이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우세로 나올 것인데 네. 이제 본 투표로 가게 되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번 이 선거 결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상당히 좀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기다려야 보고 될 있습니다. 거라고 네네. 안민석 의원님도 보시는군요. 자, 나경원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도 보셨는데 네. 각 지역별로 조금 보면 어떠세요? 뭐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이제 뭐 TK 지역이냐, 네. 호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적게 나오고 TK 지역은 저희가 네. 예상한 것보다 만큼 나왔죠. 그 지금 전국 정도인데요. 보면요. 개표율 14.4%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50.2%로 지금 앞서고 있는 걸로 네, 나오고 예. 있네요. 네. 개표율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뭐 블랙아웃 조사라 그러죠. 사실 네. 이제 블랙아웃 조사 같은 것을 언론기관이 한 거나 이런 걸 보면 저희가 계속 조금은 다소 차이가 있게 앞섰는데요. 네. 오늘 이제 예측 조사는 굉장히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어쨌든 모든 예측 조사에서 한 군데 빼놓고는 뭐 예측 조사보다는 또 출구 조사가 좀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그래도 이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래도 있는데, 이길 거다. 근데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저 민주당이 엄청난 네거티브를 막 시작했는데 그게 좀 먹혔나 저희가 조금 이 지지율 차이가 좀 있었는데 확 줄어들게 이게 뭐 나온 사실 것이, 원인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예,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좀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이현수 기자. 네. 지금까지 개표된 것 중에 몇 %가 사전 투표인지가 지금 나왔네요. 네, 지금 조금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표된 것 중에 60%가 사전 투표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60%가 네, 사전 투표고 60%. 그럼 40%가 이제 본 투표인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뭐 사전 투표 안에서도 이제 관내 있고 관외도 있지만 우선 네. 확인된 건 개표된 건 60%가 사전 투표 개표함이라는 겁니다. 관내라고 하면 우리 지역 안에서 이제 그렇죠. 사전 투표를 한 거고 네, 네. 관외면 이제 다른 곳에서 지역에서 해서 이제 우편으로 그렇죠, 날아온. 봉투에 담겨서 아. 이제 보내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럼 모두 사전 투표가 100%인 상황은 아닌 거네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섞여서 지금 개표가 되고 있는 사전 투표의 상황이군요. 비율이 좀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족집게 지역을 보셨는데 하나만 여기만 한번 볼까요? 경기 구리를 제 뒤에 한번 띄워주시죠. 이곳이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7번의 대선 당선자를 모두 맞춘 지역이라고 합니다. 꽤 차이가 납니다. 현재 구리를 보면요. 6.5% 개표인 상황이라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54.7%, 윤석열 후보가 42.6%인 상황인데 경기도시잖아요, 안민석. 네. 구리가 잘 맞추는 지역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나게 초반엔 앞서고 있네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10%도 개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네. 홈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을 만들자 네. 그러한 바람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에서 부족한 표를 경기도에서 좀 채우자. 그런 나름대로의 좀 생각도 지금 많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도 도민들은 경기도 유권자들은 이재명의 네. 그동안 해왔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친숙한 그런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보다도 유권자 숫자가 서울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 한 19%고 네. 아마 경기가 경기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거보다 한 4, 5% 정도 더 많을 거로 보는데요. 네. 4, 5%보다 더 이상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도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얻을지 네. 그게 이번 또 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또 저희가 좀 이따 자세하게 더 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기자, 몇 % 정도 개표가 되면 이 정도면 좀 추세가 보이겠다. 이거 예측 어렵습니까?
지금 근데 아까 앞서- 우리 예. 같은 경우는 한 14% 개표가 됐던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진짜 0.6% 차이, 뭐 이렇게 1%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승부가 갈린다 그러면 진짜 그것은 뭐 20만 표, 30만 표 차이의 승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쪽지게직을 얘기했으니까 하나 흥미로운 게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뭐 틀리지 않아도 몇 가지 철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북과 제주에서 이긴 후보가 늘 이겨왔습니다. 충북과 제주라는 두 제주. 군데에서. 네. 근데 이번에 출구조사를 보니까 충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제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더라고요. 출구조사에서는요. 네, 흥미롭네요. 만약에 이번에 두 곳이 달라진다면 철칙 하나가 깨지는 거죠. 이제 한 군데만 맞게 되는 거지 앞으로는. 네, 그것이 더 각광을 그렇죠, 받게 예. 되겠군요. 네, 사실요 이곳 표심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5년 전 대선 때는요 문재인 후보에게 25개 구가 모두 몰아줬는데 작년 서울시장 재보선 때는 거꾸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25개 구가 다 몰아줬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선거 상황실 알려주시죠. 네, 대선의 최대 승부처죠. 서울 25개 지자체의 득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개표 24.6% 진행된 가운데 55%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1위, 41.7%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서울 중구입니다. 개표 19.1%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49.4%로 1위, 300여 표 차로 이재명 후보가 2위입니다. 서울 용산 확인합니다. 개표 12.9% 진행됐고요. 48.9% 윤석열 후보 1위, 47.8% 이재명 후보 2위입니다. 표차 218표 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입니다. 개표 14.2%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50.4%로 1위, 1,068표 차로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서울 광진 이재명 후보가 56.1%, 윤석열 후보가 40.6% 득표하고 있습니다. 개표는 12.5% 진행됐습니다. 동대문으로 가봅니다. 개표 20.4% 진행됐는데요. 53.8% 대 43.1%,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 이재명 후보가 먼저 득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5.4%, 윤석열 후보는 41.3%입니다. 서울 성북입니다. 28.4% 개표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51.5%로 1위, 윤석열 후보 44.9%로 2위입니다. 서울 강북 1위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50.7%, 2위 윤석열 후보 44.9% 득표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입니다. 6% 개표 완료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57.1%로 1위, 2천여 표 차로 윤석열 후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 현재 1위 윤석열 후보 49.3% 득표하고 있고요. 2위 이재명 후보 46.2% 득표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입니다. 18.8% 개표 완료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52.1%로 1위, 44.4%의 윤석열 후보는 2위입니다. 서울 마포 현재 1위는 52.2%를 득표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고요. 43.4%를 득표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표 9.5% 진행됐습니다. 서울 구로입니다. 개표 2.5%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58.5%로 1위, 1,300여 표 차로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서울 금천 3.4% 개표가 진행됐고요. 56.8% 득표의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39.6%의 윤석열 후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알아봅니다. 개표 16.1%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52%로 1위, 윤석열 후보가 44.8%로 2위입니다. 서울 동자 표차 2,074표 차 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53.5%를 득표하면서 앞서고 있고 43.2%의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서울 관악입니다. 개표 37.1%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후보 48.5%로 1위, 이재명 후보 46.7%로 2위입니다. 서울 서초 개표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62.2%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 1위, 이재명 후보 35.2% 득표하고 있습니다. 2위입니다. 강남 알아봅시다. 개표 2.7% 진행됐고요. 3,800여 표 차로 윤석열 후보 68.8%로 1위입니다. 서울 송파 개표 4.7% 진행됐습니다. 53.5% 대 44.2%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강동 알아봅니다. 개표 10.1%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50.7%로 1위, 2위는 46.4%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득표 현황 살펴봤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현장 소식이 조금 더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자택 앞에 이제 지지자들이 모여 있고 이제 곧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당선이 윤곽이 드러나면 네. 이제 자택을 나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당선이 되면 이제 내일 어떤 일정을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취재를 해보니 먼저 현충원 참배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고요. 네. 그 외에는 현재 지금 너무 초박빙의 상황이라 네. 모두 다 정해지지 않은 미정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현충원부터 가죠? 아닌가요? 당선이요? 기자? 네, 당선이 되면요. 당선인은 늘 현충원부터 갔죠. 그러니까 네. 다음 날 되면 현충원 가서 참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선대위 회단실 갔고요. 네. 회단실 가지면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그러면서 첫 메시지를 내죠 국민들에게. 아, 네. 뭐 그런 게 이제 일상적인 거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현 대통령과의 만남 같은 걸 이제 추진하고 네. 또 4강 대사들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당선인들의 어떤 그 앞으로의 행보인 거죠. 저 이재명 후보 자택이 그러니까 성남 분당에 있는 그 자택인 거죠. 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쪽은 소식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쪽도 들어오면 또 언제든지 현장에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경원 위원장님, 아까 지금 서울 쪽 보셨는데 네. 서울시장 출마를 해보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개표 보면 대부분 구 지역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보통 서울이 지금 아까 보니까 출구조사가 한 5% 이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용산 이런 정도가 이기고 나머지는 조금 이길 수 있는 구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출구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를 이기는- 앞서는 걸로 지금 출구조사에서 그랬을 때 나왔는데 저희가 45개 지역구 중에서 네. 이길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네. 보통 5% 정도 차이라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보니까 관악이 37%나 개표했는데 상당히 이기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크진 않지만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관악이 거기서 이긴다면 네. 그러면 출구조사보다는 조금 더 이기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개표율이 조금 더 많이 개봉된 예. 곳에서 좀 이기니까 이긴다. 시간이 갈수록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사전 투표를 많이 열고 있고요. 네. 저희도 사전 투표를 같이 이번에는 독려했지만 네. 저희 지지자분들은 굉장히 사전 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많아서 네.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사전 투표에선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서울은 저희 생각합니다. 초반에 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부동산 열세라고 문제 때문에. 많이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쫓아왔고요. 출구 조사처럼 지금 5% 정도로 뒤지는 것은 상당히 선전했다 봅니다. 근데 네.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이제 추세로 봐가지고 거의 골든 크로스를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던진 어떤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이 문제를 바로 잡겠다. 거기에 대한 그 공약에 대한 네. 서울 시민들의 좀 기대가 꽤 먹히고 있어서 골든 크로스를 기대했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지만 5% 정도 차이라 그러면 상당히 이제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거다. 저는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도 서울은 문재인 후보가 이겼었던 지역이거든요. 대선에서 최근에 이 진 적이 없는데 어쨌건 많이 쫓아는 왔지만 아직 뒤집지는 못한 출구조사 결과. 하지만 또 뭐 개표 초반 상황은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야, 그런데 작년만 해도 오세훈 시장 당선 때는 국민의힘이 다 휩쓸더니 1년 만에 또 바뀌었네요. 서울 민심이요.
뭐 완전히 뒤집혀진 건 아니지만 네. 지난 2021년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이길 때는 57.5%를 이겼습니다. 당시에 57.5%. 박영선 후보가 36%를 얻었습니다. 네. 약 퍼센트 차이가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출구조사 결과도 나온다면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거의 뭐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5%포인트 이내에서 그 정도로 서울 민심이 굉장히 지난번 어떤 부동산 민심과 맞물려서 폭발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민심이 많이 어떻게 보면 지난해 폭발하면서 네. 많이 희석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달랐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물론 이제 공포 금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여론조사의 그 간격보다 더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 자체가 결국 수도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많이 만회했고 실제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는 출구조사에서 오히려 앞서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윤석열 후보를 고전하는 반대로 또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결국 수도권에서 가져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서울 지역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은 하나 저희가 콕 집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족집게 지역인데 이곳은 서울에 있는 족집게 지역입니다. 바로 서울 송파인데요. 개표율 7.3%인 상황에서 여기는 또 윤석열 후보가 56.8%, 이재명 후보 40.9% 얻은 이재명 후보보다 많이 앞서는 지역인데 서울 송파가 족집게 지역 맞습니까? 글쎄, 아니에요? 저는 송파는 좀 저희한테 유리한 아, 지역으로 그래요? 항상 보거든요. 네. 물론 송파, 갑을, 병 중에서 병은 저희가 좀 불리합니다. 그러나 네. 송파 전체로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족집게 지역이라고는 잘 생각이 원래 좀 안 유리한 드는데. 지역이면 좀 감안을 하고 봐야겠네요. 지금 네, 윤석열 네. 후보가 앞서고 있는 네.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가 25개 구가 있지요. 그죠? 근데 이 서울 민심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 총선 보면 좀 갈라지는데 대선에는 또 이렇게 확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뿐이 아니라 서울 경기 민심이라는 게 인천까지 포함해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바람을 많이 타죠. 그래서 2008년도 총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전신이지만 어쨌든 새누리당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거의 싹쓸이를 할 정도로 그런 네. 민심이었다가 사실 그 뒤로는 굉장히 민주당의 텃밭처럼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2년 대선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호남 빼고 서울에서만 지고 나머지를 다 이길 정도로 서울이 굉장히 민주당의 세가 강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바뀐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 자체 민심은 굉장히 민주당에 결코 불리한 지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지난해 어떤 부동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표출돼서 네. 이번 대선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약화된 게 아닌가, 좀 희석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표가 지금 실시간으로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보면요. 제 뒤에 개표율 전국입니다. 19.8%인데 자, 이재명 후보가 계속 50%를 앞서고 있어 왔는데 지금 50% 밑으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약간 사전투표, 본투표 영향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 이현수 기자.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 조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현재 한 20% 가까이 개표가 진행된 상황인데요. 예전 대선 때는 사실 격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는 20, 30%대만 해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출구조사도 그렇고 알파이 조사도 그렇고 초박빙의 상황인 만큼 지금 한 20% 개표가 됐는데도 이제 계속 요동을 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초반에 지금 50% 계속 넘다가 약간 내려온 것 같고 격차도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사전 이제 지역도 지금 서울 지역이 조금 늦게 개표가 시작돼서 한창 개표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네. 사전 투표와 이제 본 투표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요동을 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 지역별로 개표율이 상당히 다르군요.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9.6%인데 정말 박빙이네요. 워낙 초반이긴 하지만 인천 지역은 출구조사나 예측조사에서 조금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지역으로 나왔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채널A 뉴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워낙 개표가요. 최근 들어서 아주 가장 박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이 워낙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 걸까요? 많이 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 예측 조사처럼 1%포인트 차이로 난다면 네. 제가 볼 때 1987년 직선제 이후에 가장 그 간격이 적은 그런 이제 그 대선을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네. 점에서 저는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수도권에서만 8곳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올라오는 어떤 상행선 유선을 했는데 네. 저는 이 양쪽의 전략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의 모든 걸 마지막 결국은 수도권에서 어떤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수도권에 집중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어느 정도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수도권에서 많이 이제 뒤집으면서 사실상 서울은 좀 간격이 났지만 결국은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위를 점하는 그런 걸 됐는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아마도 이제 영남에서의 어떤 정권 교체 여론을 수도권까지 밀고 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유세 자체를 상향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러기에는 조금 다소 뒷심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 머리 싸움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자, 물론 저희가 대선이 워낙 중요하니까 보고 있지만 오늘 같이 재보궐선거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서울 종로만 하나 간단히 좀 보고 가겠습니다. 개표율 16.5%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43.3%, 무소속 김영종 후보가 37.6%, 최재형 후보가 앞서 있는데 안민석 의원님 여기는 민주당은 지금 후보를 내지 않았죠? 네, 후보도 내지 않았고 민주당의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종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통화를 며칠 전에 했더니 네. 굉장히 서운해하시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후보를 안 내기로 했으니까 뒤로 지원하는 그러한 또 오해를 받거나 꼼수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종 구청장 3번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고군분투 하고 계신데 여기가 이제 이낙연 전 의원님께서 이제 지역구를 하시다가 이제 대선에 출마하시면서 저기 이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후보를 안 내신 거고. 예, 이낙연 전 총리의 조직이라든지 저희 민주당의 구의원, 시의원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의 표 차이면은 상당히 저는 선전을 하고 계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영종 후보가 구청장 내리 종로 3선 구청장을 하셨죠. 내리 3선한 분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는 상당히 또 인지도는 있을 것 같은데 기반이 굉장히 좋고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네. 본인은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고 싶었겠네요. 민주당 했으면 네. 저분이 뭐 굉장히 쉽게 당선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개표 상황을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 뒤에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네. 전국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표율 21.9%인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8%,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6.9%로 21만 표 차인데 21만 표면 어느 정도 차이라고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표차로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말씀드리면 매우 적은 거죠. 매우 적은 거예요? 만약에 저기 개표 결과가 끝났는데 21만 표 차라 그러면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그러니까 물론 민주화 이후에 1987년 개헌 이후 그러니까 직선제 이후에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저렇게 이 표 차로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사실 이 표 차가 날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여전히 이번 대선을 두고 비호감 대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만큼 이제 양 후보가 도덕성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대장동 특검 같은 이미 약속한 것들을 할 텐데 굉장히 모두가 다 리스크를 안고 지금 대선 이후를 맞는데 표차가 적다 그러면 그만큼 서로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건 본인뿐이 아니라 지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표차가 나서 만약에 결과가 끝나면 사실은 전국이 대선 이후에 굉장히 안정되기보다는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네, 계속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요, 저희 이 시각 지금 개표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대선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7개 시도죠. 네. 자,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14곳에서 광역시에서 이제 승리를 했고 홍준표 후보가 3곳에서 이겼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9곳,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8곳. 지금 지도가 나오니까요. 나경원 위원장님, 어느 지역이 좀 의외다?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뭐 저희로서는 서울에서 조금은 이길 줄 알았는데 아직은 파란색이네요. 물론 이제 개표 상황이 지금 조금 얼마 진행이 안 됐지만 그런 면이 좀 아쉽고요. 지금 일단 전체 판세로서는 그렇게 5년 전에는 물론 표 차이가 좀 많이 났으니까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렇게 중부 충청 지역은 5년 전과 달리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5년 전과 비교하는 거는 또 쉽지가 않죠. 지금 상황이랑 맞지가 않는 거죠. 그때는 또 삼자 구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5자 구도였죠. 그때는 5년 전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국힘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 호남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30%를
목표로 하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사전 투표도 아마 호남 어디에서 했을 겁니다. 네. 그에 비해서 출구조사는 15%를 이제 못 넘은 건 확실하고요. 네. 근데 단지 그것이 11%에서 14% 그 사이일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 호남에서 네. 국힘의 그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또 반면에 저희 이재명 후보는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네. 지난 대선 17년 대선에서는 경북에서 21%를 받았거든요. 네. 대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 5% 정도는 또 많으면 한 10% 정도까지 욕심을 냈었는데 네. 즉 30% 정도를 받을 그런 이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 한 절반도 못 미치지 않았나. 네. 아까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쪽에 좀 예, 관심을 많이 21% 가지고 17년에 비해 가지고 26%까지 얻는 것조차도 좀 어렵지 않을까. 역시 좀 한계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영남 지역 한번 지금 개표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또 텃밭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텃밭인 곳이죠. 자, 먼저 대구 상황을 제 뒤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준비되면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 박근혜 후보는요 80%를 TK에서 얻었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얻은 거예요, 그죠? 그때에 비하면. 네. 그렇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대구에서 80.1%, 경북에서 80.8%를 얻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압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재인 후보도 2017년 대선 때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 얘기하셨지만 21% 정도의 득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아마 지금 출구조사 결과는 한 24% 정도 득표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얻은 거죠. 근데 아마도 지금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호남과 PK 연대를 많이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부울경과 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경북 출신의 후보를 안동 출신의 후보를 뽑았는데 네. 조금 더 아마 기대감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좀 못 미치는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같이 듭니다. 네. 자, 대구 저 뒤에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16.6% 개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76%, 이재명 후보가 21.2%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안민석 의원님께서 21.2%면 조금 아쉽다? 저게 이제 17년도에 21%를 얻었거든요. 네, 딱 그 수치랑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목표는 30%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네. 내부적으로는 25%는 얻지 않을까. 25%. 이제 경북 안동 출신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유세 때 상당히 영남 지역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공식 네. 선거운동 첫날에 부산을 찾아서 집중 공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남, 호남 이렇게 방문 횟수를 세봤을 때 영남 지역을 한 3배 더 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실제로 영남 지역에 더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내심 25%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21%는 얻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TK 알아봤고 PK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이 PK가 또 관심이냐면 5년 전에는요. 후보가 다 PK였어요. 문재인, 뭐 홍준표, 안철수. 이번엔 또 PK 출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요. 개표율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네요. 부산이 31.2%인데 윤석열 후보 57.8%, 이재명 후보 38.9%. 나경원 전 의원님 57.8%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거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조금 더 나왔으면 조금 더.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 덜 나왔으면 했는데요. 네. 뭐 거의 비슷한 수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덜 나왔다 저희가 네, 그런 이렇게 생각 좀 봅니다. 드실 게 10년 전 박근혜 후보는 다 60% 이상을 예, 받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PK에서. 예. 그뿐 아니라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또 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장도 그랬었죠. 그때도 박형준 후보가 62.7%를 득표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그럼 얼마나 지금 많이 부족한가요? 이제 지금 한 57% 정도를 한 득표하고 있는데 5% 현재까지는 근데 아마도 한 5% 정도 포인트 정도가 좀 낮다. 그런 점에서 좀 영남에서 표를 더 얻을 수 있는 곳이 이제 부산에서 좀 더 얻었으면 아마도 좀 더 쉽게 이 선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네. TK하고 PK에서 조금 더 많은 지지를 얻어서 그 힘으로 좀 이겼으면 했는데 네. 약간 그런 면에서는 TK, PK에서 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좀 표가 모자라고 모자란다. 있습니다. 5년 전에 부울경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표가 이제 40% 근접하거든요. 네, 네. 지금 저 출구 조사 예측도 보면은 거의 그렇게 네. 근접하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부울경에서 얻는 그 표는 상당히 저는 이제 선전한 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전했다. 네. 물론 이제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고요. 자, 이제 호남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민석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요. 지금 현재 개표율 33.2%인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86.4% 득표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11.5%면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것보다는 많이 얻은 겁니까? 박근혜 후보가 2012년도에 호남 전체에서 10.1%를 얻었죠. 그러니까 10.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표를 했었죠. 그런 점에서 네. 이제 의미가 있었다. 굉장히 나름대로 조명을 받았었는데, 자, 이준석 후보가 30%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30%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지금 출구조사에서도 한 13% 정도를 얻는 걸 호남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11.5%는 적은 수치는 아닌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이준석 대표가 기대치를 높여놨다고 할까요? 워낙 높여놔서 마치 두 자릿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약간 좀 그런 간극이 좀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좀 아쉬운 수치가 나오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나경원 예, 위원장님. 그렇죠. 사실 또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호남에 공을 들이셨죠. 또,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늘 선거를 통해서 참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우리가 통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지역 갈등을 넘어선 지역 통합의 의미에서 호남에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그만큼 표가 안 나왔네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께서 15%만 주십시오 호소했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동정심을 끌어냈을 텐데 아하. 30%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호남의 민심이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저거? 무리한 우리 우습게 요구를 하는 하는 거. 거다. 그런 좀 반발 심리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복합 쇼핑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이 전남에도 가서 유세를 네. 해봤는데 시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었는데요. 예전에 없던 상황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는 정도였는데 네. 2번을 흔들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그래서 호남에서 이 정도로 표시를 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넉넉하게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한 15% 이상, 15% 정도는 받습니다. 사실은. 뭐 아직 뭐 30%. 끝난 거 아니니까 조금 더 네. 지켜보시죠. 뭐. 네. 자,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요. 지금 개표 상황 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광역시도별 개표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민들 얼굴에 웃음 꽃피게 해주실 거죠? 서울 개표 18% 진행됐는데요. 현재 1위 이재명 후보입니다. 49.9% 득표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빨리 되찾고 싶습니다. 부산입니다. 윤석열 후보 57.6%로 1위입니다. 골목시장에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대구 현재 1위 윤석열 후보입니다. 75.8% 득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힘차게 출발! 인천입니다. 이재명 후보 49.6%로 1위입니다. 초심의 맛을 끝까지 변치 않기를 바라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86.2%를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 서민들의 마음 빵빵하게 채워주실 거죠? 대전입니다. 이재명 후보 49%로 1위입니다. 좋은 소식 전할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현재 1위 윤석열 후보입니다. 52.7% 득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세종시입니다. 이재명 후보 56%로 1위입니다. 정치도 해장국처럼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개표 21.3% 진행된 경기 1위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51% 득표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 만선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강원입니다. 개표 42.6%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후보 1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망도 탁 트이겠죠? 충북 확인합니다. 개표 43.6% 진행됐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52.1%를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 세계 자연유산 등격은 우리 앞을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충남입니다. 윤석열 후보 51.5%로 1위입니다. 화끈한 정치 기대하겠어요. 전북에선 이재명 후보가 85.1%를 득표하면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정성어린 마음으로 나라를 돌봐주십시오. 전남입니다. 이재명 후보 87.8%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달처럼 활짝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경북 윤석열 후보가 74.5%를 득표하면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모양실처럼 든든하게 힘써주시길 기대합니다. 경남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61.3%로 1위입니다. 바다 같은 대통령 정말 기대합니다. 제주로 갑니다. 53.4%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1위입니다. 이 아이가 꿈꿀 수 있는 나라, 우리 할머니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네, 전국입니다. 개표 27.9%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49.8%로 1위입니다. 자, 이번엔 경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수원 개표 25.8% 진행됐고요. 51.1%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 1위, 45.4%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 2위입니다. 경기 성남입니다. 개표 38.1%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50.8%로 1위, 2위는 윤석열 후보 46.4%입니다. 경기 의정부 확인합니다. 53.1% 대 44%,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입니다. 개표 22.6%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53.5%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경기 지역 구체적인 득표 현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 개표 32.4% 진행된 가운데 52.8%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1위, 44%의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경기 평택 알아봅시다. 개표 12.8% 진행됐고요. 이재명 후보 50.1%로 1위, 1,500여 표 차로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경기 양주 48.3% 득표의 이재명 후보 1위, 48.3%의 윤석열 후보 2위, 표차 단 9표 차입니다. 경기 동두천과 연천입니다. 개표 37.3%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50.8%로 1위, 1,700여 표 차로 이재명 후보가 2위입니다. 17.3% 개표 진행된 경기 안산입니다. 1위는 이재명 후보 55.2% 득표하고 2위 윤석열 후보 41.6% 득표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입니다. 개표 25.6%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52.7%로 1위, 16,000여 표 차로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경기 의왕 과천 현재 앞서고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49.6%, 윤석열 후보는 47.8%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입니다. 개표 33.9% 진행됐고요. 이재명 후보 54.7%로 1위, 윤석열 후보 42.5%로 2위입니다. 경기 남양주 확인합니다. 개표 20.3% 진행된 가운데 52.7%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1위, 44%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경기 오산입니다. 이재명 후보 57.9%로 1위, 윤석열 후보 39.1%로 2위입니다.
경기 화성 현재 1위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2위 윤석열 후보와 표차 7,900표 차 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입니다. 개표 10.3%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60.2%로 1위, 윤석열 후보 37.1%로 2위입니다. 경기 군포 확인합니다. 53.8%의 이재명 후보, 43.1%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경기 하남입니다. 37.7% 개표 완료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50.6%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로 갑니다. 개표 23.7% 진행됐는데요. 52.7%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1위, 43.9%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경기 여주와 양평 알아봅니다. 개표 46.1%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54.5%로 1위, 8천여 표 차로 이재명 후보가 2위입니다. 33.6% 개표 진행된 경기 이천입니다. 50.4% 득표의 윤석열 후보 현재 1위, 46.2%의 이재명 후보 2위입니다. 표차는 1,900여 표 차 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입니다. 이재명 후보 51.2%로 1위, 7,900여 표 차로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경기 안성 개표가 52.4%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표차는 442표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1위, 이재명 후보 2위입니다. 경기 김포입니다. 개표 23.5% 진행됐고요. 이재명 후보 53.2% 1위, 2위는 43.9%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경기 광주, 이재명 후보가 49.5% 득표로 1위고요. 윤석열 후보가 47.6%로 2위입니다. 표차는 357표 차입니다. 경기 포천과 가평입니다. 개표 57.6% 진행됐는데요. 윤석열 후보 54.9%로 1위, 이재명 후보 41.5%로 2위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득표 현황 살펴봤습니다. 늘 느끼지만 경기도가 같은 경기도가 아닙니다. 경기도라고. 다 이게 다른 지금 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질문은 당연히 지역구가 또 이 지역이시니까 안민석 의원님께 먼저 드릴게요. 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56.4%로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는 있네요. 경기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3대 복지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 출산 장려금 하고요, 청년수당 하고, 그리고 무상교복. 이게 지자체에서는 이게 최초의 일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경기지사 시절에 전 도민대상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네. 그러한 추진력과 능력을 경기도민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어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제 지역구 오산에서 거리 유세 차량을 타고 했는데 네. 저는 선거할 때 재선거만 제가 5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초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동심이 당락을 저는 좌우한다고 저는 믿어요. 표는 없지만. 그 초등학생들이 네. 단순하지만은 낡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나쁜 후보인지 그런 분간해내는 능력이 저는 초등학교 동심 속에서 네,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초등학생들 그래서 사이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제가 놀라가지고 네. 정말 굉장히 제가 좋은 기운을 받았어요. 아니, 실제로 지역구이신 경기 오산은 좀 많이 앞서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오산뿐만 아니라 좀더 경기 남부, 경기도가 저는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네. 경기도가 표를 많이 얻어서 서울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자는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경기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많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텃밭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했는데 이 지역이 정말 관심인데요.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장을 지냈던 지역, 하지만 또 대장동으로 시끌벅적했던 경기 성남 상황, 개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재명 후보가 50.5%, 윤석열 후보 46.7%면 어떤 겁니까? 누가 많이 얻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 일단 개표가 지금 41.1%라는 건 네. 이제 본투표가 본격적으로 까지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네. 본투표가 개봉되기 시작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표심이 어떻게 나왔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네. 성남시장을 이제 재선을 했었고 또 경기도지사를 했었고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뭐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근거지다 한다고 그랬을 때 네. 성남시라는 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런 네. 점에서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애정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데 아마도 이제 성남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정구, 중원구와 네. 분당구의 이제 갭이 좀 컸던 네, 거죠. 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할 때 오히려 분당에서 표를 많이 얻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분당이란 이제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글쎄 아직 이제 41%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표 상황을 봐야겠지만 네. 만약에 성남에서 이렇게 이긴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분당까지를 합쳐서 성남에서 크게 이긴다 그러면 글쎄요 경기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표를 얻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곳곳이 초박빙입니다. 아까 보셨나요? 경기 양주에서 9표 차이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요. 얼마나 접전인 지역들만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접전인 지역 한번 띄워볼까요? 경기 동두천입니다. 3표 차이입니다. 3표. 33.4% 개표 진행된 상황에서 9,225표와 9,222표. 그러면 정말 물론 국회의원님은 더 피가 마르겠지만 네, 3표. 다음 지역 넘어갑니다. 충남 아산, 충청도도 접전인데 여기는 11표 차이네요. 개표율 30.6%. 이게 초반이 아니고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저런 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자, 3표, 11표. 이건 조금 더 나나요? 55표 나네요. 인천 중구. 인천도 또 쪽집게 지역이잖아요. 여기도 상당히 박빙입니다. 누가 앞섰는지는 뭐 한번 이렇게 개표가 까지면 바로바로 뒤집어질 것 같아요. 서울도 있네요. 서울 성동 개표율 20.4%인데 표 차이가 134표입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경기 안성 지역도 박빙인가 보죠. 네, 336표인데 윤석열 후보가 48.4%, 이재명 후보 47.8%. 네, 이거 뭐 몇백 표 차 차이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9표까지 봤었거든요. 조금 벌어졌나요? 벌어져 봤자 96표 차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8.6%입니다. 네.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재밌네요. 이 개표상만 이런 게 또, 네. 이러고 또 다음에 보면 또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요. 서울 양천. 나경원, 양천도 이렇게 원래 접전 지역입니까? 양천 갑과 양천 을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천 갑은 많이 이길 거고요. 양천 을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양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양천 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둘이 합치니까 저렇게 접전이 된 것 같습니다. 279표 차입니다. 대전도, 그러니까 충청, 대전, 경기, 서울 곳곳이 지금 박빙인 거예요. 대전 동구 개표율 44.9%인 상황에서 465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근데 윤석열 후보가 조금씩 좀 앞서는 곳이 많긴 하네요. 네. 물론 의미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충북 지인천 개표율 여기는 60%를 넘는 상황에서도 272표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네요. 이렇게 적은 표 차라도 좀 앞서면 기분이 조금 더 좋겠죠? 네. 마지막 충남 논산까지만 볼게요. 네. 여기도 225표 차이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와. 곳곳이 박빙인 거예요. 그렇죠. 역대 최대 박빙은 사실 고성군수가 한 표 차이로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도 오늘 문학진 의원이 경기 광주에서 3표 차이를 얻습니다. 제 기억엔 그런데 그래서 윤세표라는 별명이 있었었는데 예. 그 정도로 이제 뭐 박빙인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도 우리가 이제 출구조사나 예측조사 본 것처럼 굉장히 초박빙에 승부를 펼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개표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워낙 뭐 박빙이다 보니까 개표율이 자꾸 눈길이 갑니다. 네, 부산 57.5%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네요. 네,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화면을 통해서는 계속 정보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눈으로는 또 이거 보시고 귀로는 또 저희 패널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고 네, 대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1.8%를 얻고 있고요. 자,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사실요 경기지사 중에 출신 중에 대선을 도전하신 분이 여럿 있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답니다. 손학규, 남경필, 이인재, 김문수. 이 징크스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또 깰 것이냐 이것도 또 관전 포인트라면서요. 안민석 의원님. 네, 그러니까 경기지사는 뭐 대권 과도의 무덤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뭐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마지막 승자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아직 뭐 알 수 없으니까요. 네, 참 경기지사가 은근히 또 도전한 분도 많이 계셨네요. 네. 근데 둘 다 징크스가 있는 잠깐만요. 거죠. 대전은요. 대전 자체가 지금 방금 훅 지나갔는데 253표 차이입니다. 대전 전체가 그만큼 박빙입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두 후보 다 징크스가 있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징크스가 있는 거죠. 얘기한 것처럼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등이 모두 대선에 도전했지만 한 번도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죠. 윤석열 후보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 한 번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 이회창, 이인재 등등이 다 대선 도전을 했지만 그러니까 둘 다 징크스를 안고 지금 있는 건데 한 명이 당선이 된다면 그 징크스 중에 하나가 깨지는 거죠. 경기도지사 출신이 될 수도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까 이재명 기자가 충북과 제주 중에 한 곳은 무조건 틀리게 돼 있다. 그렇죠. 그것도요. 지금 출구조사가 맞다면. 맞습니다. 네, 그럼 이번 이제 선거가 진행될수록 징크스가 계속 이어지네요. 강원도 지금 보면요. 개표율 50.6%인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거고요. 또 볼까요? 네, 지금 계속 눈길이 갑니다. 충북에서는 개표율 46.9%인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52.3%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요 좀 흥미로운 지역구들 개표 상황 조금 더 전해드릴 텐데 바로 후보자와 인연이 깊은 지역들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후보자와 인연 있는 지역들 이거는 이현수 기자가 한번 봐주세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경기 성남이 다시 나왔네요. 정치적 고향이죠. 이재명 후보가 이 성남에만 유세를 가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유세도 있었습니다. 상대원 시장에서 했던 유세에서 이제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다가 이제 유세하다가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서 울컥하기도 했었죠. 네, 7,526표 차입니다. 다음 지역은요, 누구와 인연? 여기도 이재명 후보와 인연이 있는 태어난 고향, 경북 안동. 아까 안민석 의원님이 경북 안동 좀 기대를 하셨잖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68.6, 이재명 후보 28.5%면 안동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대구 경북 평균보다 높네요, 그죠?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21% 얻은 곳이 경북인데요. 네.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고향 네. 안동 시민들이 화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개표율이 81.8%니까 상당히 거의 뭐 끝에 다다르고 있는데 팔이 안으로 좀 굽었네요, 이건. 30%만 얻으면은 정말 고향 체면을 세워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십니다. 다음은요, 여기 장인이 이 지역이라죠. 이재명 후보의 장인 충북 충주 지역은 윤석열 후보가 52.4%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인연 지역 봤으니까 윤석열 후보 인연 지역도 한번 볼까요? 네, 어디부터 나옵니까? 서울 서초는 대검찰청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한번 보면 네, 여기는 표 차이가 177표인데 개표율이 0.2%밖에 나질 않습니다. 여긴 조금 이따 다시 봐야겠네요. 다음은요, 이재명 기자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어머니의 고향. 이거 강원도 강릉 가면 늘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이죠, 유세 현장에서. 그렇죠. 늘 외손자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랑 가장 가까운 또 권성동 의원이 또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33.3% 개표 상황에서 7,472표 차다. 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 같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더 아쉬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더 많은 표 차가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조금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던 곳이긴 하죠. 그래도 16% 차이면 16% 차이 만족하나요? 네, 그 정도면 다음 만족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부친의 고향이라고 알렸던 충남 논산. 여기 가도 또 윤석열 후보가 자기 고향이라고 했던데 여기는 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네요. 네, 49.9%입니다. 네, 여기 충청 지역 전체 상황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좀 박빙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충남 논산도 요거는 아직 박빙으로 봐야겠죠? 네, 어떻습니까, 이재명 기자?
개표 상황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49.9% 대 46.7%라면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그러니까 영남은 어쨌든 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고 호남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상황에서 늘 캐스팅 보트를 이제 충청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충청도에서 결국은 이제 어느 후보가 보다 우위를 점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승부에 중요한데 충청 자체가 굉장히 출구조사도 박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충청에서 얼마나 표를 벌리느냐 아니면 표가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결국 최종 득표율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개표 상황 지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변수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전국 상황부터 보죠. 이재명 후보 49%,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7.7%, 아까 49.9%인 상황에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 더 격차가 좁혀진 상황. 개표율이 35.7%네요. 권역별로 살펴볼게요. 수도권 개표율은 비슷한데요. 이재명 후보가 49.9%, 윤석열 후보가 46.7%.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친 개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충청권입니다. 아까 박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곤 있네요. 51%, 이재명 후보가 45.3%로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권역은 어디일까요? 이재명 후보의 방세 지역 호남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86.3%,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1.4%.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득표율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요. 반대로 국민의힘 방세 지역으로 가보죠. 영남권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64.8%,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1.8%입니다. 3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네요. 마지막이겠죠? 자, 마지막 강원 제주입니다. 개표율 이 개표율은 아마 전국 개표율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3%, 이재명 후보가 43.2%. 강원하고 제주가 근데 조금 표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지는 저희가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개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재보궐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서울 종로는 좀 살펴봤는데, 네, 지금 개표율이 20.4%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서울 종로에서는 43.2%로 앞서고 있네요. 네, 다음 5군데죠, 이번에. 네, 5군데인데 대구 중남구, 여기는 또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낸 지역입니다.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27%이고요. 민주당 백수범 후보에 앞서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까요? 경기도 안성 개표율 60.1%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하경 후보가 53.6%로 상당히 꽤 많은 표 차이로 저기는 앞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곳 남았나요? 충북 청주 상당입니다. 개표율 23.1%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가 55.2%로 무소속 김시진 후보보다 앞서 있습니다. 네, 지금 재보궐 상황 보셨는데요, 안민석 의원님. 사실 여야가 딱 맞붙은 지역은 서울 서초가 하나고 나머지는 한쪽이 되면 한쪽이 안 되고 이래서 조금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거예요, 진행 상황이? 사실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 대해 가지고는 별 관심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후보 자체를 이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저희들이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 후보를 내어서 좀 화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후보 자체를 내지 않겠다. 그랬었죠. 우리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 그래서 저 결과는 저희들은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원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저 지역에서 국힘당으로 당선되신 저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2곳을 앞서고 있는 것 같고 무소속이 2곳이고 한 곳 서울 서초갑이 사실은 여야가 처음으로 맞붙은 곳인데 아직 아까 보니까 서초가 개표가 늦은 것 같아요. 개표율 0.2%인 상황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의석수가 조금 바뀌긴 하겠네요, 이현수 기자. 네, 지금 우선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종로, 경기 안성, 충북해서 이렇게 3곳이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서초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무소속
후보가 앞섰는데요. 현재 의석수가 민주당이 172석이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6석입니다. 아하. 지금 3석이 합쳐진다고 하면 109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국민의당과 합당을 예고한 바가 있어서 네. 국민의당까지 3석까지 합쳐진다면 조금 의석수가 더 늘어나게 늘어날 수 될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지금 자택 상황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해바라기 분은 계속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계신 것 같고 자택 앞에 많은 분들이 점점 모여 있고 뭐 취재진하고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쯤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점점 이 개표 상황이 박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는 조금 이재명 후보가 50% 넘게 지금 앞서는 건데, 네, 지금 박빙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시각 개표 상황 바로 보시죠. 뭐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하니까요. 선거 상황실 준비됐습니까?